칠레기언트의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2년 9월 지방직 영어 독해 파트 11번 들어갑니다. 자, 1번 순서가 가르치던 영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문 독해예요. 우리는 아직 이상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상한 영어 강의가 줄여서 없어진 그날까지 이 비판적 강의는 계속됩니다. 11번 시작해볼까요? 순서 맞추기죠? 이거 힌트가 벗이 되고 대시 되고 이런 것들은 상식이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해석이 안 되면 다 의미 없는 짓입니다. 시작하죠. 자, 장님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업무, 이를테면 솔트는 분류하는 거죠. 쭉 분류해서 정리하는, 메일을 분류 정리하고, 그리고 한 무더기의 그런 런드리 세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도전을 주는 거죠. 챌린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A라 이면의 생각이에요.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이건 새로운 장비인데요. 수천 명의 그러한 유저들이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그렇죠? 연결이 안 됩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어떤 스트리밍이죠? 주변 환경에 라이브 비디오를 스트리밍으로 디맨드에 있는 에이전트. 이게 뭘까요? 디맨드 있는 에이전트가 모두 푸는 시간은 없습니다. 물론 고객들의 디맨드를,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는 에이전트죠.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고객 응대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안 맞죠? 그래서 비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눈을 빌릴 수 있다면, 아까 장님이랑 인트가 되는 거예요. 장님이들에겐 정말 어려운 챌린지인데 이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눈을 빌리면,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을 빌리면 어떻겠는가? 딱 좋죠. 그게 딱 옵니다. 자, A라의 에이전트는, A라라는 그러한 관리자는, 에이전트는 직접 대행해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4시간 얻을 수 있고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도 해주고요. 그리고 물체를 디스크라이브, 설명도 해주고, 또는 가이드도 해줘요. 유저들이 어떤 지역을 통과하는데 가이드도 해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B다음에 A냐 C냐가 문제잖아요. 그것이 바로 A나 D의 이면에 있던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장비로서 소개하고 있죠, A라를. 그러므로 B가 되겠죠. A가 되겠죠. 이것은 수천 명의 그런 유저들이 스트리밍으로 자신의 라이브 비디오를 찍는 거죠. 그들의 주변 환경을 라이브로 누구에게? 바로 커스터머 서비스, 요구를 들어주는, 커스터머 서비스 해주는 관리자에게 스트리밍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용해도 됐고, 에이라의 전매 특허인 글래시즈, 안경인가봐요. 그거를 이용해도 좋고. 그러면 에이라 에이전트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행위들을 해준다가 되겠죠. 그 정답이 BAC가 되는 거겠죠. 다음, 비교한다는 거잖아요. comparison. 심장을 어디에 비교합니까? 펌프에 비교하는 건, 그러나 진짜 이게 비유다 라고 해요. analogy. 비유라는 것은 피겨 스피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들? 피겨란 말은 그림이에요. 모습. 원래 의미가 그림이에요. 그림, 모습, 모양. 말은 모양이 아니죠. 말은 글자죠. 글자를 쓰죠. 말을 그림으로, 말을 모양으로, 형태로 바꾸는 거. 형태에 대한 말. 이게 바로 언어의 비유죠. 그쵸? 언어의 비유법이에요. 애널로지는 언어의 비유다. 그쵸? 말의 비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것이 같은 거로서 주장이 돼요. 많은 점에서 비슷한 거로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 언어의 비유라는 건. 아주 매우 근본적인 점에서 아주 같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그들의 구조, 그들의 관계, 그들 부분들의 관계, 본질적인 어떤 취지, 그가 갖고 있는 목적, 그들이 도움을 주는, 그들이 이용되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본질적인 목적, 이런 것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비록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르긴 한데, 크게 달라, 완전히 달라. 그런데도 뭔가 구조나 관계나 목적들이, 그 취지들이 유사하다는 거죠.
자, 이제 장미로 얘가 나오죠. 장미와 카네이션은 애널로거스가 안 돼요. 어날로거스가. 이 비유법에 쓰이는 비슷하지가 않아요. 비유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들 둘 다 스템, 줄기, 잎사귀 둘 다 색깔도 빨갛고 그렇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특질을 이런데 그들은 특질을 보여줘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점에서 이러한 특질들을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같은 속, 같은 과라는 거죠. 그래서 애널로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애널로스 보면 아마 비슷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의 비슷한 이렇게 만약에 책의 사전 이제 보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는 비슷한 거가 아니라 여기서 애널로스예요. 애널로지예요. 비유가 두 개가 비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아예 같은 과니까. 그건 말하기를 이거는 이질적인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얘거든요. 이질적인 거예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퀄리티를 갖고 있고 특질을 갖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기계 장치이며 자, 이 순간 여기에서 나왔던 게 심장과 펌프라는 이질적인 것이 있죠. 그러나 이 이질적인 비유가 바로 진짜 비유다는 거예요. 근데 위는 여기 있는 거 앞에 있는 게 이질적이지 않죠? 그냥 같은 거예요. 이건 완전 같은 과죠. 같은 과니까 이질적이잖아요. 이 단어 몰랐다 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것인데 그런데 공통된 중요한 퀄리티를 공유하고 있다. 기계적인 장치 밸브를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증가와 감소를 압력의 증가 감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능력도 있고 액체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 기계 펌프다는 걸 알 수 있죠. 펌프다. 그러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건 3번밖에 안 되는 거죠. 위에는 장미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펌프에 관한 이야기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펌프와 이 심장은 진짜 비유가 된다. 그럼 나오죠? 결국 뭐 이 심장과 펌프라는 것이 이러한 특질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상황에서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이야기가 전환되는 부분을 찾은 거죠. 이거 해석해야 되죠. 벗을 갖고 찾기에는 무리가 있죠. 대의를 갖고 대의가 뭘 가리키는가 뭐 본다 하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13번 여러 분야 중에서 효율성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노동력이죠. 그것은 바로 개인의 생산성을 높여줌으로써 뭐 그 생산성을 정의한다면 일의 양이겠죠. 제작된 생산된 프로덕트 물건 또는 커스터머 서비스죠. 고객 서비스, 대형 서비스 종업원들이 다루는 주어진 시간에 다루는 그 일의 양으로 정의되겠죠. 자, make sure 확실히 하는 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장비, 환경, 트레인을 투자를 하죠. 적절한 투자, 적절한 장비를 투자하고 적절한 환경과 그런 거에 돈을 투자하죠. 그런 걸 확실히 해. 그래서 왜 sure 뭘 보장합니까? 최적의 퍼포먼스를 보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덧붙여서 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스텝 멤버들에게 끝내게 하는 거죠. 근데 에너지 빨리게 하는 거. 드레인한 것은 물을 빼는 겁니다. 에너지를 진 빠지게 하는 거. 근대 시대에 에너지를 진 빠지게 하는 거. 이거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멀티태스킹.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25에서 40%가 더 오래 걸린다 그래요. 잡을 끝내는데 언제? 동시에 뭔가를 일을 할 때,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시에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앤드루라는 사람은 부사장이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비즈니스 개발의 부서의 비즈니스 개발 부서의 부사장인데 이 컨설턴트 회사예요. 에너지 프로젝트라는 이 회사의 부사장이 하나 해라. 중단에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시간 동안 하나만 해라. 뭐겠습니까? 4번이죠. 하나 해라. 좀 더 큰 효율을 위해서 일정 한 번에 하나 해라. 에러 타임 한 번에. 자, 이것도 흐름상 제가 옛날에 가르쳤을 때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힌트를 잡고
가면서 힌트에서 어긋나는 거 찾아.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어려봐야 뭐 20, 30대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 나가세요. 자꾸 이런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본질을 까먹어요. 영어의 본질은 그냥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오히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기술 부리다가 지는 거와 똑같은 경우예요. 굵게 사세요. 자, 스킬. 아규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디베이트를 한다고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디베이트는 논쟁이잖아요. 디베이트는 토론에 가깝고요. 아규먼트는 논쟁에 가까워요. 다시 말해 디베이트는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토론이라면, 아규먼트는 좀 감정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볼게요. 논쟁을 잘하는 거, 그 스킬이 인생에서 중요하대요. 그러나 가족들, 부정이죠. 노와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되죠. 거의 그런 가족들은 없어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가족은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테이블한 환경을 주고 싶어요. 스테이블한 환경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그죠? 형제자매들이 쿼러링, 싸우는 거를 막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그러한 아규먼트를 문 닫은 집, 닫힌 문 뒤에서 자기 자신만의 이제 논쟁할 거리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자신만의 이제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노출이 결코 디스어그리먼트, 의견 불일치에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들의 창조성을 제한할지 몰라요. 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이 돼요. 그들이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 막 집단적으로 막 토론할 때요.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토론할 때, 평화로운 환경에서. 반대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규먼트, 뭔가 논쟁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논쟁을 해야 된다. 논쟁을 멈추고, 그리고 우리는 그 논쟁, 자신만이 갖고 있는 논쟁을 문 닫고 한다. 문 뒤에서 한다는 거죠. 문 뒤에 있다는 거죠.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숨는다는 거죠. 하지 못하고. 자, 결국 뭡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turn out, 그렇게 매우 창의적인 그걸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흔히들 가족이 텐션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긴장과 가지고 있는 가족에서 자랄 때,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 종종 이런 가족에서 성장한다는 게 turn out, 드러났다는 거죠. 반대말, 결국 3번 되겠죠? 일치불치 문제는 쭉 읽어 나가고 답을 고르는 게 좋아요. 빠르게 읽고 나서 밑에 보시면서 올라가지, 이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1번은 올라가 찾고, 2번 읽고 찾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순서대로 나오느라 보장도 없고요. 순서대로 나오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순서는 안 나와요. 이거 나왔다가 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헛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냥 읽어 나가, 빠르게 읽고 나서 그리고 답을 고르면 더 빠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정답은 이렇게 알려줄게요. 3번입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들을 수 없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자, 다행히도 그러나 그의 브레인 데미지가 그 정도였어요. 그 데디아 정도죠. 놀란의 인텔리전스 지능은 데미지를 받지 않았고요. 그의 청력에도 정상이었던 거죠. 됐어요? 그래서 스피치를 이해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던 거죠. 정답은 3번이 잡된 거였습니다. 다음 16번부터 하죠.